자동차 엔진과 토크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부를 때 가솔린 엔진 자동차랑 디젤 엔진 자동차가 있어요. 네. 이때 뭐가 다르냐? 요 여러분들 카탈로그 보면 예, 뭐 문과 나오신 분들은 이 의미의 통합화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니까 모를 텐데 우리는 공학이잖아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가솔린 엔진 자동차랑 디젤 엔진 자동차가 있어요. 우리 벤츠에는 똑같은 모델인데도 엔진이 두 가지로 따로 팔고 있어요. 그때 제가 메르세데스 E250이라는 모델, 똑같은 모델인데, 엔진만 다른 자동차에 요 엔진 특성, 이렇게 엔진 성능표를 갖고 왔어요. 토크랑 파워가 좀 다르죠. 이 자동차 엔진 토크의 파워에 대해서는 일단 요거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예. 요 크랭크축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피스톤이 달려 있어요. 피스톤 커넥팅 로드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예. 여기 보면 피스톤 왕복 운동하고 이 커넥팅 로드랑 붙어가지고 크랭크축이 회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때 요 크랭크축의 동력은 파워는 2 곱하기 토크 곱하기 1초당 회전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력이라는 거는 토크와 회전수가 관련돼 있어요. 예, 토크와 회전수를 이제 곱하고 2파이를 곱하면 동력을 구할 수 있다. 요 식을 유념은 하신 후에 예, 하시면서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자동차 보면 일반 사람들 보면 자동차 하면 그냥 어, 가솔린 엔진하고 디젤 엔진을 가진 자동차가 구별되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특별히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음, 일반 자동차 생긴 건 똑같은 뭐 이거는 제 그림이 이제 벤츠의 메르세데스 E250 차인데요. 이거를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디자인은 똑같아. 근데 이 자동차에는 두 가지 모델을 출시하고 있어요. 가솔린 엔진 벤츠, 디젤 엔진을 탑재한 벤츠. 이 두 가지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가솔린을 선택할까, 디젤을 선택할까, 이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엔진은 비슷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네. 이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이 가솔린 엔진, 우리나라랑 미국은 가솔린 엔진을 많이 써요. 일반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탄 자동차에는 가솔린 엔진을 많이 사용하고요. 유럽에는 일반 자동차라고 하면 다 디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독일의 일반 국민들은 디젤 엔진을 단 자동차를 많이 달아요. 예. 우리나라에도 독일 자동차 많이 수입해서 이제 타고 다니는 사람 많은데 지나가다 보면 유난히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게 있어요. 엔진 소리가. 그건 디젤입니다. 네. 네. 좀 이따가 왜 디젤이 소리가 커지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솔린 엔진하고 디젤은 뭐가 다르냐? 자, 요 엔진에서 내는 성능 곡선이 일단 달라요. 네. 똑같은 배기량, 250이면 2500cc 자동차인데요. 네. 여기 보면, 토크와 파워가 좀 곡선이 뭔가 모양이 다르죠. 근데 특히 토크가 좀 달라요. 이 토크는 가솔린은 250 정도가 최대치고 반면에 디젤은 370 정도가 피크고요. 파워는 얼추 패턴은 비슷해요. 200 200마력인가요? 예, 200, 예. 근데 여기는 디젤도 비슷해요. 근데 곡선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냥 패턴은 비슷한데, 단, RPM이 좀 다릅니다. RPM이 6000 RPM 정도가 최대. 6000 RPM 정도 돌렸을 때 엔진의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는 반면에
디젤 엔진은 3,800 정도가 최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 RPM 차이가 많이 나죠. 음, 그래서 종합해 보면 가솔린은 토크와 디젤의 토크와 RPM과 아주 많이 다르다. 대신 파워는 얼추 비례관계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보시고요. 왜 이렇게 다른가? 요거를 보시죠. 일단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은 뭐가 다르냐? 연료가 달라요, 연료. 네. 연료의 성질이 다릅니다. 같은 석유인데도 즉 중동에서 석유를 사와요. 그 석유에서 가솔린을 뽑아낼 수 있고 디젤을 뽑아낼 수 있는데 그, 그 연소, 즉 가솔린이라는 성질의 연소 성질과 디젤류의 연소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그 연소되는 기름의 성질에 맞춰서 엔진을 만든 게 가솔린 엔진이고요. 디젤류의 성질에 맞춰서 엔진을 만든 게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달라요. 하드웨어. 여기서는 가솔린 엔진은 점화 플러그라고 불꽃을 딱딱 터뜨리는 점화 플러그가 있는데 여기는 점화 플러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솔린 연료는 불꽃을 갖다 대야지만 불이 붙고요. 디젤은 압력을 꽉 높이면 스스로 불이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정화 플러그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연료의 성질에 따라서 이게 하드웨어 구성이 다르다. 그리고 요놈이 연료가요. 연료 성질이 뭐냐면 요놈이 이제 우리 내연기관이라면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는데 왕복을 흡입, 압축, 폭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식으로 왕복 운동을 하는데 이 흡입, 압축을 할 때 어느 정도 압축이 된 상태에서 우리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을 딱 터트리면 불이 한 방에 빵 하고 터지면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압축을 높이면 높일수록 출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압축을 많이 할수록 우리 폭발할 때 폭발한 팽창비도 엄청 크게 팽창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압축을 하면 좋긴 한데 이 압축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버리면 불꽃 터뜨릴 때 한 방에 딱 터뜨리면 좋다고 했죠. 근데 압축된 상태 되면 노킹이라는 게 발생해요. 노킹이라는 게 문 두들길 때 노크를 하죠. 네, 노크를 하는데 노킹이라는 게 뭐냐면 막 실린더 벽을 막 두들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냐면 피스톤이 혼합기 연료랑 공기를 흡입한 다음에 압축을 한 때 어느 압축 이상이 돼버리면 온도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죠. PV는 RT, 압력 곱하기 최적은 지체상수 곱하기 온도잖아요. PV의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는데 피스톤을 최대한으로 압축하다 보면 이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이상연소를 하게 됩니다. 네. 되게 붙기 쉬운 상태가 돼버려요. 그때 어느 분야에서 불이 붙게 되는데 점화 플러그에 빵 하면서 한 방에 터질 게 바바바방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터지면서 실린더 벽을 막 두들겨요. 그게 노킹입니다. 그래서 노킹이 일어나면 한 방에 출력을 폭발을 빵 시켜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폭발력이 분산되면서 힘은 힘대로 안 나오고 이제 유해가스라고 하죠. 몸에 안 좋은 가스도 대량 발생됩니다. 그래가지고 노킹이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가솔린의 최대 난제는 노킹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고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압축되면 노킹이 발생하기 전에 그냥 불꽃을 터뜨려버려요. 그래서 노킹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 압축 조금 됐다 싶으면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큰 힘을 낼 수 못 낸 상태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피스톤을 미는 힘도 약해지겠고
피스톤 미는 힘이 약해지면 커넥팅 노드랑 연결되어 있는 크랭크 축도 돌아가려는 토크도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솔린 엔진의 토크는 오른쪽에 있는 디젤보다는 30% 정도 좀 낮게 나오죠. 네. 네, 토크가 좀 작게 나와요. 네. 그리고 반면에 가솔린은 뭐냐? 여기 가솔린 디젤 엔진은 뭐냐면 디젤 엔진에 쓰는 경유라고 있는데 경유는 라이터를 불 붙여도 불이 안 붙어요. 어떻게 언제 붙느냐? 오늘 아까 예, 실린더에 흡입 압축 폭발력이 똑같아요. 사행정은 맞는데 흡입할 때 연료랑 공기가 들어와요. 압축을 해. 근데 최대한 압축을 하더라도 노킹이 안 생겨요. 디젤은. 디젤은 노킹이 안 생기는데 아까 그랬죠? 여기는 혼합기랑 연료가 섞이면 일단 기체잖아요. 좀 기체다 보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 PV는 RT가 성립되는데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가 PV는 RT, P의 압력이 높아지면 T 온도도 올라가는데 어느 온도 압축되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어느 온도 이상 되면 스스로 불이 붙어. 때문에 최대한으로 압축시키는 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압축시킨 상태에서 빵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압축시킨 상태에서 폭발하면 그만큼 팽창도 엄청 크게 생겨가지고 그 피스톤에 미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그 커넥팅 너드에 연결되어 있는 그 크랭크 축도 한 방에 빵 돌아가는 힘이 세진 거죠. 즉, 토크가 순간 폭발행정 때 폭발력으로 토크를 아주 크게 발생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그 이후로 뭐 370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한 30%더 가솔린보다 보다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보다 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크랭크 축을 큰 힘을 돌릴 수 있고, 그걸로 자동차 바퀴를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디젤 엔진은 이 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불도저, 있죠? 우리 무궁화호 디젤 기관차, 있죠? 뭐, 포크레인, 있죠? 트럭, 심지어 우리 군대에 가면 탱크 있죠? 탱크도 다 디젤 엔진.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은 일반 국민들이 타는 거 말고는 산업계에 쓰고 있는 건 다 디젤이다. 왜냐하면 그 토크를 엄청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큰 힘. 네. 그러면 자 아시겠죠? 이 기름의 연료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달라지고 또 기름의 성질 때문에 가솔린은 좀 보다 생각보다 좀 적은 그 노킹을 피하기 위해서 가솔린 연료의 특성 때문에 압축하다 말고 폭발시켜버리는 반면에 디젤은 최대한으로 압축시키면 스스로 불이 붙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 토크가 크다. 자, 대신 자 그러면 가솔린 엔진은 토크가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파워를 키울 수 있느냐? 자, 어떻게 키울까요? 토크가 낮은 토크를 발생시키는 가솔린 엔진이 파워를 디젤 엔진하고 같은 파워를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제 가솔린 그 파워를 음, 동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 회전수에 있어요. 파워는 2파이 곱하기 토크 곱하기 회전수예요. 가솔린 엔진은 토크가 약해요. 토크가 약해. 디젤보다는요. 그 대신 적은 토크인데도 여기 회전수를 확 높여버리면 곱셈이니까 뭐 파워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적은 토크지만은 회전수를 여긴 6,500까지 올려버리는 거예요. 회전수를 확 올려버려.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회전수니까 토크에다가 곱하기 회전수니까 이거면 쭉 파워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높은 RP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000 RPM의 토크죠. 그러면 100 정도 나온다면 여기는 2000 RPM에 여기는 100이 나오려면 한 1500 정도 나오겠죠. 예. 디젤 엔진은 같은 출력 1500 RPM이라면 가솔린 엔진은 2000 RPM까지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약한 그러니까 토크가 높지 않은 토크를 이제 회전수로 커버를 한다는 거죠. 회전수로 커버를 하면 그래도 디젤 엔진만한 그 출력을 낼 수 있다. 예, 그래서 회전수로 회전수를 높여가지고 이 파워를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피스톤이 흡입 압축 폭발되게 하는데 이게 엄청 빨라야 돼. 엄청 빨라야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왕복 그 피스톤이 맨 위에 갔다 맨 아래로 가는 요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스트로크가 짧아야겠죠. 짧아야지 엄청 빨리 움직이겠죠. 예, 엄청 빨리 움직이겠죠. 예. 그래서 하드웨어가 좀 엔진이 컴팩트합니다. 컴팩트해. 예, 디젤 엔진에 비하면. 그러면 디젤 엔진은 뭐냐? 자, 토크가 아까 연료의 성질 때문에 최대한 압축시킬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폭발하기 때문에 큰 토크를 올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토크를 이용하니까 일반 산업용 우리 유조선에도 다 디젤 엔진 들어갑니다. 이런 큰 토크를 이용해서 요, 그, 그, 이제 큰 힘을 낼 수 있고 그러면 동력은 어떻게 하냐? 워낙 토크가 크기 때문에 엔진 회전수를 천천히 가지고 가더라도 괜찮아요. 예. 한번 빵 터졌을 때 그 큰 힘이 내기 때문에 열심히 왕복 운동 안 시켜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좀 여유롭게, 예? 여기서 아까 그랬죠? 2000 RPM 정도로 돌려야지 100이 나온다 했으면 여기는 한 1500 정도면 100이 나온다. 천천히 뛰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대가 한 3800 정도면 최대가 나온다 했는데 여기는 6000을 뛰어야 되죠. 엄청 열심히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디젤 엔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랬지? 적은 뭐죠? 토크가 크기 때문에 적은 RPM으로도 목표 파워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만약에 디젤 엔진도 회전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면 파워를 더 크게 낼 수 있어요. 마치 기울기가 더 가파른 그 파워 곡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엔진을 설계할 때 1000 RPM일 때는 뭐 70, 2000 RPM 때는 뭐 140 이렇게 목표를 정해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메르세데스 D2250은 뭐 토크 그러니까 파워 곡선을 이렇게 만들자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압축을 얼마나 할지, 회전수를 얼마나 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르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를 고르실 때 카탈로그 보면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성능을 중요시하는, 예, 이걸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벤츠를 살지, 현대자동차 살지, 뭐 이렇게 할 때. 음, 그리고 참고로 요 토크와 파워는 뭐다?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동력, 동력 여기 보면 마력, 예, 마력 있죠? 예, 동력입니다. 예, 일을 시간을 나눈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면 토크는 여기 토크는 자, 어느 축에 회전하는 힘이에요. 모멘트와 같이 어느 길이, 어느 길이에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중심축에서부터 그 축의 그 온 둘레까지의 길이 여기 반지름이고 반지름에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트랑 토크는 물리력은 같은데 회전축이냐 아니냐로 좀 구별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유럽에서는 제일 중요시하는 게 토크예요. 예, 미국이나 한국, 특히 미국은 파워를 중요시합니다. 왜 다른 걸 수있죠? 이게 생각 차이 같아요. 순간 튀어나가는 힘, 엔진이, 엔진이 크랭크 축이 순간 돌아가려는 힘, 토크를 아주 높은 토크를 원하는 게 유럽 사람들 같아요. 네. 순간 얼마만큼 튀어나가느냐. 요게 중요한 거라면, 그 미국 사람들은 이제 결국 쭉 밟아서 최대한으로 힘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 예. RPM, 0RPM에서부터 쫙 끌어올릴 때까지 얼마만큼 힘을 쫙 끌어올릴 수 있느냐. 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파워를 중요시한다. 이런 차이고요. 네. 아무튼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자동차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럼 내연기관하고 요즘에 전기 자동차가 대세죠. 예, 내연기관하고 그 모터하고 뭔 차이냐?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왼쪽은 내연기관이고요. 오른쪽은 모터예요. 자, 여기 보면 가로축이 엔진 회전수예요. 그래서 그 토크라는 거는 여기 회전 여기 이렇게 일반적인 패턴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뭐 굳이 딱 모든 세계 모든 자동차가 다 이건 똑같은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토크는 좀 저 RPM일 때 났다가 한 중간 3, 4천 RPM 때 최대를 찍고 더 RPM이 올라갈수록 토크가 내려가는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 여기 회전수 이게 파워라는 거는 토크 곱하기 회전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토크 곱하기 회전수기니까 그걸 곱하면 즉 엔진 RPM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쭉 비례하다가 RPM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근데 토크가 이제 피크를 찍고 내려가요. 내려가기 때문에 쭉 증가하다가 RP 그 출력도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 때문에 제일 좋은 엔진 성능을 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그래프 본다면 4000 RPM, 4000 RPM을 항상 유지하면서 달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토크가 여기 참고로 저 RPM, 고 RPM이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는 엔진이 좀 회전수가 적다 보니까 이 흡입 압축 폭발력일 때 연료가 부족해가지고 연료 분사량이 좀 아무래도 이제 막 속도를 올리려면은 좀 힘이 부족해가지고 덜 나오는 거고요. 이제 여기 고 RPM일 때는 뭐냐면 공기가 이게 1초당 6천 여기 6천 RPM이래요. 6천 RPM이면 1분당 6천 RPM이니까 1초당 100, 100번 회전하는 거예요. 1초에 100번을 회전해야 됩니다. 그냥 공기 들어오자마자 나가야 돼요. 100분의 1초로 들어가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기가 충분히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데 공기에 이 관성력이 있다는 거죠. 밸브가 열렸다고 한 번에 싹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든 들어오면 조금 한 번쯤 늦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공기가 100이 들어와야 되는데 100이 안 들어오고 벌써 흡입압 촉발 100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공기 좀 간선력 때문에 충분한 공기가 못 들어온 상태에 나가기 때문에 출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모터는 아주 깔끔해요. 자, 자, 이 곡선이 보면 뭔가 직선 같은 기분이 들죠. 네, 모터. 자, 모터는 토크. 토크는 저 여기는 제가 여기 엔진 RPM이 네, 여기 바퀴 회전수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처음 이제 속도가 0일 때부터 모터의 토크는 최대치를 찍어요. 최대로 쫙 가다가 어느 RPM 이상 되면 좀 토크가 좀 떨어지는, 예, 고속이 될수록 예, 토크가 떨어집니다.
파워는 뭐냐? 토크 곱하기 회전수를 했죠. 때문에 파워는 직선, 여기, 뭐, 이거 곱하기, 토크 곱하기, 이게 뭐죠? 여기 RPM이니까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 토크 내려가니까 어느, 이렇게 회전수 곱하기 토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속일 때 토크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에 보면 서울 사는 분들은 그렇죠. 차가 엄청 많죠. 신호등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좀 속도 내려면 신호등이에요. 그러니까 가다서다를 많이 하는데 이 가다서다를 많이 하는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자, 이 토크가 이때부터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아주 효율이 좋죠. 예. 가다서더라도 충분한 힘을 내고 갈 수 있어요. 그에 반면 내연기관은 가다서다 하면 이 여기 그래프가 뭐 여기 토크가 이만큼 밑에 있다. 그러니까 뭐다? 이 어느 정도 RPM을 내야지 토크가 좋아지는데 뭐 속도를 내다가 예, 속도를 내다가 또 빨간불을 해서 멈춰야 돼. 좀 속도 내다가 멈춰야 돼. 이 토크를 내려면 이 높은 성능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자동차의 그 내연기관에 컴퓨터가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료 분사량을 많이 내요. 이 무거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려니까 연료를 엄청 많이 뿌립니다. 이 어느 시속 60km 달리는 자동차 때보다도 처음에 서 있는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연료를 많이 분사를 해요. 때문에 연료가 많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내연기관.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는 내연기관 차보다는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가 아주 연비가 좋다. 이런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여기서 토크와 파워 아주 중요합니다. 꼭 자동차뿐이냐? 자동차뿐 뭐 우리 산업용 뭐 불도저, 포크레인 같은 것도 다 이게 내연기관 쓰죠. 네. 뭐 탱크, 장갑차, 뭐 군함 다 디젤 엔진 써요. 때문에 이런 디젤 엔진 요거를 좀 아시면 그래도 디젤 엔진은 제가 봤을 때는 없애면 안 돼요. 예. 뭐 전기 자동차가 대세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전기 자동차도 한순간 좀 있다가 반짝했다가 없어질 자동차 같아요. 왜냐면 배터리가 전기자동차의 핵심은 배터리예요. 모터는 이미 더 이상 개발할 게 없어요. 우리 전기공학과라는 데 있죠. 공학과에서 200년 동안 모터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모터의 효율은 97%, 98%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개발할 게 있나 할 정도입니다. 예. 모터는 더 이상 개발할 게 없고요. 뭐 심지어 우리 여러분들 냉장고 세탁기 있죠. 그 LG에서 만든 세탁기 세계 최고죠. 모터 효율. 예. 그거를 그대로 전기장치에 끼워놓으면 돼요. 예. 대신 배터리가 문제야. 근데 배터리가 다 좋아요.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현재 제일 그 좋다고 하는데 리튬이 이게 제한적이야. 채굴을 매장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매장량이 몇 천만 대분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더 이상 그 채굴할 때가 마치 금만큼 희귀해 양이. 그래가지고 지금 제 생각에는 그 기자들이 문과 출신이 많아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마치 전기자동차 시대로 영원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현재 리튬이온을 대체할 만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아, 음, 전기자동차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매장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네? 리튬이,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리튬 이온이 좀 제한적이다. 그럼 뭐가 있느냐? 지금 토요타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좀 여의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의 토요타가 몇 년 동안 엄청난 금액을
그 연구비를 했는데도 아웃풋을 못 내고 있어요. 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보다는 수소자동차죠. 수소자동차가 궁극적인 최종 그 결과물일 것 같은데, 일단은 수소는 어디 있어요? 물에 H2O, H2에 물을 분해하면 수소를 얻을 수 있죠. 바닷물에서 뽑아낼 수 있어요. 단가는 비싸지만, 자원이 없어서, 리튬 같이 매장량이 없어가지고, 별로 없어가지고 못한다. 그런 건 없어요. 네. 때문에 수소자동차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 그래서 우리, 특히 기계 계열은 동력을 이용해서 뭔가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다 만들죠. 때문에 그때 사람 힘으로 만든다? 아니죠. 기계의 동력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만든다는 거죠. 예.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파워와 토크를 잘 이해하고 요거에 맞춰서 기계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러한 엔지니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